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와 대화할 때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할 때는 별 문제 없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투가 나오고 뜻하지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요. 말은 행운의 씨앗입니다. 기쁠 때는 물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올바른 말투를 사용한다면 인생이 달라지며 성공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계 1인자 고바야시 히로유키 저자의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와 함께 인생이 달라지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필자가 이렇게 말투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된 건 의대 6학년 때 겪은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럭비 경기 도중 뼈가 부러졌는데 담당 의사가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내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제 곧 의사가 되어 꿈같은 인생을 보낼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삶을 비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병원에 다니면서 전환기가 찾아왔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내 사진을 본 어떤 의사는 뼈가 전혀 안 붙었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대 6학년이었던 만큼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가망이 없구나 하고 여겼죠. 그런데 같은 사진을 보고 또 다른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라? 여기 이 부분 말이야. 수연처럼 생긴 거 보이지?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바로 재생할 계기가 되어주거든. 희망이 보이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캄캄하기만 했던 눈앞이 환해지더니 어쩌면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며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말이죠. 똑같은 사진을 보고 다르게 말했던 의사 때문에 감정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재활치료에 임했고 현재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걷고 있죠. 이 일을 계기로 말투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굳이 말투를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상대와 대화할 때, 거절이나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상대의 기분이 언짢은 순간에는 어떤 말투를 써야 할지 몹시 신경이 쓰입니다. 자칫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특히 말투는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자극이나 정보에 휘둘리며 삽니다.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눈에 비치는 전경, 귀를 통과하는 정보를 미리 차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말하기만큼은 다릅니다. 말은 자기 의지가 들어가야 비로소 실현되는 능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인 보기, 듣기, 말하기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하기입니다. 말이 화근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말은 행운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이고 듣기 좋은 말투, 신뢰가 느껴지는 말투, 품위 있는 말투를 사용해서 행운을 불러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술로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부정적인 말투를 완전히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스트레스 없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성공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으며 스스로 시도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요. 또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말하게 되면 인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순환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디 당신의 말투가 바뀌어 인생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택시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유턴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기분이 좋은 날에는 아, 네, 그러세요 하고 가볍게 넘기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아, 시간 없는데 하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낸 적이요. 설령 기분이 좋더라도 약속 시각에 늦을 것 같아 조바심이 난다거나 몸의 컨디션이 나쁠 때는 부정적인 말투가 나오곤 합니다. 왜 이렇게 기분과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질까요? 사실 기분, 시간적 여유, 컨디션 등은 전부 자율신경을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저런 원인으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서 말투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필자 역시 자율신경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몹시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길을 헤매면 짜증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투를 쓰면 상대의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결과적으로 내게 더 큰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신을 어디에 팔고 다닙니까? 택시기사가 길도 몰라요? 하고 상대방을 비난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택시기사의 자율신경이 급격히 흐트러져 혈압이 올라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상대는 몹시 동요한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길을 더 헤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를 낼지도 모르죠. 물론 이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이럴 때는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는 목적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까지 쉽고 빠르게 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길을 헤맨 이상 아무리 상대를 비난해봐야 소용없죠. 이때부터는 택시기사가 앞으로 실수 없이 운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미션을 잘 해결하려면 공격적인 말투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도 뭔가 한마디 쏘아주지 않고는 못 참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말투를 쓰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율신경까지 흐트러집니다. 화가 나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대개 서너 시간 정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데요.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소중한 하루 컨디션을 망친다면 더 큰 손해가 아닐까요? 이럴 때는 일단 어쩔 수 없지 하고 기분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 하늘을 보며 오늘 날씨가 좋네 하면서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망친 기분을 일단락 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고의 마네샷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율신경은 뭘까요? 단어 자체는 귀에 있지만 자율신경이 구체적으로 무슨 작용을 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쉽게 예를 들면 자율신경은 이런 작용을 합니다. 자는 동안 호흡을 조절합니다. 더우면 땀을 배출하여 체온을 내립니다. 추우면 닭살이 돋아 체온이 빼앗기는 것을 막습니다. 눈이 부시면 눈을 감습니다.
뜨거운 것을 만진 순간 손을 뗍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 숨은 공로자 같은 역할을 아주 많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은 모든 혈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율신경이 바로 잡힌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교감신경이 더 높아지면 우리는 흥분 상태가 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더 높아지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0대 10으로 둘 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혈관의 맥박이 리듬감 있게 뛰고 혈류가 부드러워져서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는 무심코 부정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남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고 교감신경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율신경계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 말투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안정적이고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선순환을 통해 운이 좋아지는 말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천천히 말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금방 따라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비결입니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깊게 호흡하면서 말한다는 뜻인데요. 이를테면 직원이 실수하더라도 버럭 화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일부러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도 마음이 차분해져서 이미 일어난 실수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를 생각해 보세요.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수술 현장에서는 누구나 긴장되고 초조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명의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하며 천천히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의료진들도 그 정도로 힘든 수술은 아닌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함께 차분해집니다. 힘겨운 사투를 벌일 것 같았던 분위기가 자취를 감추고 어느새 편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죠. 경험이 풍부한 명의는 자신이 말을 빨리 하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실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생명이 걸린 수술 현장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천천히 말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의료진의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대기업 CEO들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말하기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핵심 비결입니다. 또한 천천히 말하면 활력이 생깁니다. 천천히 말하면 자연스레 호흡이 깊어지고 말초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능률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와 머리카락 등 겉모습에도 생기가 돌죠. 사람은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은 나이보다 흐트러진 자율신경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말초세포까지 혈액이 돌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천천히 말함으로써 몸속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면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 등 두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마음, 도전정신과 용기, 매끈한 피부,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 쉽게 지치지 않는 몸 등 젊음의 특징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자율신경과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젊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천히 말하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변화무쌍합니다. 안티에이징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관리해온 사람도 엄청난 스트레스나 큰 충격을 받아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한순간에 몇 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별다른 노력 없이 자율신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만으로도 젊고 생기 있는 외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말하기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실 거예요. 상대에게 힘내세요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세요. 주변 사람을 두루 잘 살펴서 얘기하지만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진정한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주변 시선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들어준 음식을 다 먹지 못하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남겨도 괜찮아요. 물론 친절한 말투입니다. 상대방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죠. 하지만 상대방은 결국 음식을 남긴 모습을 보이고 말았네 하는 생각에 미안하고 민망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이 음식을 남긴 입장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힘내 하고 말하는 것도 아쉬운 실수입니다. 굳이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상대방은 이미 힘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암투병 중인 환자들은 수술로 인한 통증이나 항암제 부작용 등을 견디며 있는 힘을 다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고 매일 힘들고 괴로워도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이미 열심히 힘을 내고 있죠. 이런 사람에게 힘내 하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주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줘서 자율신경의 작용을 흐트러뜨리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이럴 때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세요. 힘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감정을 고무시키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말투를 써야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사소한 말투로도 생색내기와 진정한 배려로 평가가 엇갈리게 됩니다. 먼저 말하지 마세요. 말투에 대해 충고하면서 먼저 말하지 말라니 이상하군 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이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필자는 워낙 수다쟁이여서 안 해도 될 말까지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분위기에 취해 먼저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고 흐름이 좀 이상해진다고 느끼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더 열심히 떠드는 식의 나쁜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세워요. 지금은 주위 상황을 유심히 살펴서 자신이 설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답하는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회의를 하다 보면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지만 말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아 그렇구나 괜한 소리를 꺼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며
안심한 적이 수없이 많았죠. 이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지키면 상대방이 알아서 좋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상대방이 리액션을 원할 때 그렇군요 하고 가볍게 대답한다면 상대방은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만 대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수 없이 적절한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말하거나 과묵합니다. 필자는 스포츠 닥터로서 최고 기량의 선수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 둘, 과묵하고 인내심 강한 사람.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대처는 다르죠. 하나,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부분 말인데요 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둘, 과묵하고 인내심 강한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묵묵히 실행에 옮깁니다. 이런 사람은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성장하죠. 어중간한 태도가 가장 문제인데요. 의견을 말했는데 하지만 하는 접속사부터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의 기분이 확 상하겠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줄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할 힌트를 얻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 다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상대의 의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더 깊고 발전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혼잣말로 자신을 컨트롤해 보세요. 말에는 상대방의 느낌과 자신의 느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한 순간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도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지옥철에서 발을 밟혔을 때 어떤 놈이야? 하고 말하는 것과 아프네 하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전자는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화법이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더 짜증이 나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흐트러집니다. 한편 후자는 단순히 아프다는 사실을 혼잣말처럼 내뱉는 화법이죠. 아프다는 생각을 꾹 참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 스트레스를 발산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출퇴근길의 지하철에서는 누구라도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상대에게 화를 내 나 자신의 자율신경까지 흐트러뜨릴 필요는 없겠죠. 이럴 때는 혼잣말을 중얼거려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일단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서 표현하고 나면 답답함이 풀리면서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또 혼잣말은 작게 중얼거리는 말투이기 때문에 그 일이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에 화를 내서 하루를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작은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 인생이 더욱 여유로워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웬만한 병에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따금 잘못된 말투 때문에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바로 말투니까요. 말투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자신과 타인의 건강, 능력과 역량 등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자율신경에 있죠. 앞으로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보내고 마지막 순간에 참 잘 살았어 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한 방법들과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불러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고바야시 히로유키 저자의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말투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중요한 요소인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감정대로 말하는 거다 했지 우리의 능력, 건강, 젊음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계기로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기분이 안 좋거나 감정이 격화되었을 때 속으로 내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니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지더라고요. 알기 전보다 훨씬 더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오늘 함께한 방법 외에도 가족들과의 말투, 문자에서의 말투, 나와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고 기분 좋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체적인 대화법 등 나의 말투를 변화시켜서 그것이 긍정적인 선순환이 되어 운이 좋아지고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투법들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상대방과 기분 좋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말투로 삶이 윤택해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